안녕하세요. 휴대폰용 파워뱅크인데요. 아시는 분이 안 된다고 배터리를 좀 교체해 달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뭐 충전이 전혀 안 되고요. 안에 쉘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쉘 아니면 이게 꽂으면 이제 충전에는 불이 깜빡거리는데 충전을 잠깐 물려도 한참 물려놔도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예 못 받던지 회로는 살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수리하는 영상하고 그리고 요런 거를 주문해 봤습니다. 예, 이게 무선 충전이 조금 이게 예전 거 같아요. 몇 년 된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쓸만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뭐 완전 구형이죠. 그래도 요거를 케이스가 이게 정이 들어서 그러신지 이걸 꼭 한번 살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요거 배터리 쉘이나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무선 충전이 되게끔 한번 장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케이스가 끼워지는 부분이 엄청나네요. 나름 배터리 쉘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5개나 5개나 들어있어요. 뭐 이 당시에는 이게 뭐 조금 비싸게 판매가 됐었을 수 있죠. 근데 쉘이 이 수축 튜브가 다 찌글찌글해요. 그거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충방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열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네요. 일단은 뭐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뭐 버튼 하나 앞에 있고요. 그냥 간단한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5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쉘이 뭐 살아있겠습니까? 지금 다 죽었겠죠. 직렬로 해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선 색깔을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2개 다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를 2개 다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네, 혹시나 해서 한번 쉘 전압 한번 재보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지, 당연히 중국 제품이고요. 이거는 또 하나는 살아있네요. 3.73V 2V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볼트가 서로 다 제각기입니다. 2.79 2.79 얘는 완전히 죽었고요. 쉘도 여기가 다 녹았네요. 이게 3개가 녹이 나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일단 회로가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요, 회로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로가 이상이 있으면 케이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회로를 구하지 못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회로를 또 칩을 갈아 가지고 고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아예 그냥 새 케이스로 갈아드리면 갈아드렸지.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제가 오래 사용하던 게 이제 정이 드는 거죠. 그 익숙해진다고 봐야죠. 그런 그 자기 물건에 대한 저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오리지널 중국산이고요. 그럼 이제 무게 한번 재볼까요? 예전에도 되게 가볍습니다. 정품 쉘에 비교하면 구람수 뭐 재볼 필요도 없고요. 임시로 해보는 거니까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를 손으로 잡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용량 게이지가 뜨겠죠. 총 얘는 뭐 4칸에서 3칸 뜨네요.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용량이 표기가 되고요. 요거는 차이슨 청소기에서 수거했던 거죠. 그래도 5개가 들어가니까
나름 재활용해서 파워뱅크는 이렇게 5개가 들어가면 한 2번 이상은 될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거는 고암페어를 갖다가 방출을 안 해도 되니까, 청소기에 들어있을 때는 청소기 모터가 순간 전력을 갖다가 많이 뺏어오니까 이게 필요했던 건데요. 이거는 뭐 파워뱅크 휴대폰용에는 바로 적용을 해도 상당히 충전을 오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이걸로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배터리를 용량을 봐야겠죠. 그래도 바란스가 어느 정도 한 기기에서 빼낸 거니까 3.67 뭐 거의 맞겠죠. 네, 삼성 93 3.93 3.91 3.67 바란스가 무너졌네요. 3.95 이거를 만 충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충전을 물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쉘 발연식을 맞추려면 몇 시간을 둬야 되는데요. 충전으로 해가지고 발연식을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3점 마이너스가 뜨고요. 거꾸로 연결됐네요. 3.78 3.78 정도 나오네요. 그럼 이걸 충전을 약간 해가지고요, 발연식을 마친 상태에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빼낸 거는 전혀 사용을 할 수도 없고요. 요거는 배터리 재활용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개별 1쉘 OP를 갖다가 충전을 할 때는 좀 저속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중고 배터리들은 많이 약해져 있어서 한 3.0에서 4.0 정도로 해서 충전을 하겠습니다. 1쉘로 해가지고 리포 차지 4.18 1.2A가 충전이 완료되면 옆에는 용량이 나오고요. 네, 만총은 안 됐지만 일단 충전 스톱을 하고요. 다시 볼테이지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재생해서 쓰는 배터리들은 항시 이렇게 전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나머지 쉘도 다 따라 죽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충전을 조금 물렸거든요. 한 5분 물렸을 겁니다. 그래도 발연식이 맞으라고 한 홀더에다 물려가지고 충전을 좀 해본 거죠. 네, 3.92 네, 3.75 3.86 3.91 3.68 얘가 조금 전지가 안 좋아요. 상태가. 얘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3.94 이놈으로 대체를 해서 5개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모양이 그래도 여기 안에 딱딱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를 스폿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직렬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거는 좀 길게 따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나와 있는 스폿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쉘을 이렇게 정리해서 2개 만나는 지점을 연결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하고 닿으면 안 돼서 링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도 가적으로 붙여주고요. 자, 이게 마이너스 스폿을 딴 거니까 이쪽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스폿 용접은 끝나는 건데요. 마이너스는 쇼트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여기 있는 밑에 부분까지 해서 잘라서 스폿을 뜯도록 할게요. 따블이 되겠네요. 이 안쪽에 있는 건 잘라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폿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다 됐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부분을 위로 따놨잖아요. 그러면 얘랑 또 만나줘야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스폿을 긴 걸로 해서 밑으로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폿은 완료가 됐습니다.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됐고요. 이쪽 플러스 부분은 납땜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는 또 이쪽 라인에서 따야 되는데 상당히 이 공간이 되게 협소하네요. 네, 걸릴 만한 데를 다 제거했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들어가지네요. 걱정인 게 선을 2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줘야 되는데 엄청 타이트해요. 이쪽으로 빼면 선이 많이 걸리는 부위가 많아서 여기 스폿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잠시 잠깐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그다지 영향이 없습니다. 배터리는. 스폿을 이쪽은 제거를 해줬어요. 플러스 부분은 너무 여기가 각이 정각이라서 그것 때문에 걸려서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여기서 따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빼서 이게 또 위아래로 직렬을 딸래니까 이런 고층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서 적당 크기로 해서 일단 직렬을 아래 쉘하고 위 쉘 2개가 연결이 되도록 플러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선은 좀 여유 둬도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차게 들어가네요, 배터리가. 그래서 더욱더 교체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잔량 표시 버튼인데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뭐 공간은 좀 많이 남으니까 선은 좀 넉넉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자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너무 좁아서.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저는 처음에 이제 배터리가 한 두세 개 정도 들었는지 알았어요. 뜯기 전에는. 무게로 봐서는 그렇죠. 저 배터리가 엄청 가벼우니까. 그나마 용량 적은 거를 애써서 많이 넣은 거죠. 표기에는 스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이제 플러스를 붙여주면 쉘 구성과 테스트까지는 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량 버튼을 누르면 세 칸 나오네요. 그럼 한번 충전을 물려볼게요. 일단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또 방전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죠. 발열쪽도 이런 거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USB가 여러 개라서 네, 자동으로 인식해서요 충전되고 70% 정도 되는데요. 40분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뭐 큰 기대는 안 했고요. 이 정도 속도로 안전하게 충전이 되는 보호회로 같습니다. 보호 모듈이면서 강한 모듈이죠. 이거는 뭐 락커도 없고 그냥 요거 하나 꽂아져 있는데요. 이탈은 안 될 것 같아요. 케이스가 꽉 닫히면은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걸 달아야 되는데 못 달게 되면 다른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모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 싶었죠. 근데 이제 자리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리가 나오면 한번 넣어보도록 해야죠.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면 엄청 쌉니다. 한 3천 몇백 원 정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중간 부분에다 넣으면 좋은데 이렇게만 들어가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닫힐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겠네요. 그래도 오목해가지고 여기 내부가 좀 오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맞춰서 한번 일단은 전원을 연결하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전원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재볼게요. 5핀짜리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습니다. 여기 2핀 나와 있죠. 거기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납땜을 그냥 해주면 돼서
요거는 뭐 커넥터는 필요가 없죠. 내부에다가 넣어버릴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빨간 불과 파란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충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충전이 들어가는 거죠. 띄면은 원래 모드로 빨간색으로 가서 대기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쪽에서 콘넥스를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선 두 개를 빼줘야지 배터리 라인에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부터 납땜이 잘 됐고요. 다시 한번 전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쪽 USB 쪽에 이쪽 출력 쪽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방전도 안전회로를 통해서 방전이 되고 충전도 이하 동문이겠죠. 일단 전지로다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든 닫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센터를 이 정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중간 위치로 맞춰서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페어가 제일 좋은 게 1, 2, 3번 중에 3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1번에다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여기가 회로를 다시 빼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하는 거 다시 빼서 납땜을 하고 다시 조심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3번을 주로 2A로 돼 있으니까 얘도 또 볼테이지를 재봐야겠죠. 항상 이쪽에서 보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1, 4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 부분을 버튼을 눌러야 출력이 될 거예요. USB를 자동으로 꽂으면 입력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출력이 될 때 재야 될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항상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한다고 항상 한 번씩 재보고 합니다. 실수해서 회로 날려먹는 것보단 그게 확실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볼게요. 자, 4번에 조심해서 납을 너무 많이 쳤더니 본체 요 샤시에 막 달라붙네요. 조심해서 4번에다가 납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번
요번에도 네, 이렇게 해서 전원이 살아나네요. 요거를 조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요 뒷면에는 지금 이제 여기 보이죠? 무선 충전기. 네, 충전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USB 장치들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충전 잘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뭐 제가 알리에서 이걸 찾아놨어요. 모들이 생긴 것만 틀리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2,000 얼마, 그 다음에 요것도 타입이 조금 틀린데 요거는 3,000원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 타입이 C 타입으로 이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있는 거는 5핀짜리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마이크로 USB 타입도 있고요. 종류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가격은 2, 3,000원대. 예, 이건 비싼 게 3,000원대고 싼 거는 2,000원대. 예. 제가 쓴 거는 2,000원대 타입이에요. 무료 배송이니까 하나만 시켜도 2,823원이면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 아니시니까 자작해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실 거예요. 찾아보면 이런 거 아이템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무선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나게 한번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선을 무선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괜찮으셨나요? 네, 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